205.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쟁점. 과학적 증거 방법이 사실 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런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 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 증거에 의하여 주요 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 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 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으로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 인정을 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 방법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 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 보관,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훼손, 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투약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못하며 투약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만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로 제출하였는데 경찰관이 조사실에서 아퀴사인 시약으로 피고인의 소변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했으나 결과가 음성이었던 점, 경찰관은 그 직후 피고인의 소변을 증거물 병에 담고 머리카락도 뽑은 후 별다른 봉인 조처 없이 조사실 밖으로 가지고 나간 점, 피고인의 눈앞에서 소변과 머리카락이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되었음에도 그 후 조작, 훼손, 첨가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조처가 행해졌고 누구의 손을 거쳐 국과수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감정물인 머리카락과 소변에 포함된 세포의 DNA 분석 등 피고인의 것임을 과학적 검사로 확인한 자료가 없는 점 등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감정이까지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국과수의 감정물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감정 결과의 증명력은 피고인의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 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고 특히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유전자 감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 지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범인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과학적 증거 방법이 사실 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으로 감정인의 자격, 과학적 방법의 인정 기준, 보관의 연속성을 제시한 판결이다. 206.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7)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쟁점.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08. 범인 식별 절차의 신용성.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 차기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 차기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의 증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